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스프링뱅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뱅의 대표적인 제품군들을 좀 대표적인 한번 제품군들? 살펴보고 네네. 약간 한정판이나 예전에 좀 나왔던 명주 시리즈들, 명작 제품들을 조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롱로우나 헤즐번, 글렌가일 증류소의 킬컬한 제품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스프링뱅크 증류소부터 한번 볼까요? 네네. 둘기님이 좀 주도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저는 오피셜 라인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스프링뱅크 10년 뭐 엔트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1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주황색 라벨로 돼 있는 제품. 최근에 좀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스프링뱅크 같은 경우도. 네. 그리고 이 스프링뱅크 증류소에서 약간 요즘에는 그 겉 케이스라고 하죠. 그 맞아요. 종이 케이스 같은 것들을 잘 안 만들더라고요. 점점 줄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병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 환경 때문에 요즘 많이들 생각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캐스크 배합은 60% 버번 캐스크, 40% 쉐리 캐스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수는 딱 먹기 좋은 46도. 네. 이게 헤이즈 현상 때문에 그렇죠. 근데 46도가 넘어가도 헤이즈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네네. 그리고 이제 12년 CS 제품. 이거는 이제 2021년에 릴리즈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0% 버번을 캐스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도수는 이제 55.9도가 21년인데 이거는 릴리즈마다 도수는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같은 12년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출시되는 릴리즈나 배치에 따라서 조금 죄송합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프링뱅크 15년 얘는 이제 초록색 라벨인데 얘는 이제 100% 쉘이에요. 막 색깔이 엄청 진하지는 않은데 되게 괜찮은 이제 약간 달달한 짭짤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시가 같은 거 필 때 되게 좋은 그런가요? 네. 이제는 보기가 어려워서 맞습니다. 12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15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좀 뭐라 그러죠? 바 같은 데 가면은 그나마 좀 마셔볼 수 그쵸. 있을 만한 정도의 가격대로 형성이 아직까지는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바텐더 중에 한 명이 이 스프링뱅크 12년 CS로 하이볼을 타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너무 사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근데 들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18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라색 라벨로 돼 있는데 50%는 버번, 50% 쉐리 이렇게 캐스크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약간 예전에 이게 실험적으로 한번 출시가 됐었다가 맞아요. 그게 좀 평이 괜찮아가지고 그냥 오피셜 라인으로 코어 라인으로 약간 편입된 그런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라운지 뭐 그렇게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좀 최근 나온. 그리고 이제 스프링뱅크 21년인데 얘도 이제 좀 얘가 좀 캐스크 배합이 되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21년에 릴리즈된 2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 쉐리 캐스크, 35% 포트 캐스크, 그다음에 30% 버번 캐스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약간 싱글 캐스크 같은 제품도 릴리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피셜은 그냥 21년 46도짜리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25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6도고 되게 1,300병밖에 릴리즈를 안 한대요. 전 세계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22년에 릴리즈된 제품 같은 경우는 40% 버번 캐스크, 60% 쉐리 캐스크입니다. 전 얘가 되게 풀쉘인 줄 알았는데 버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되게 맛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로컬 발리 얘도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22년에 나온 로컬 발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0% 버번 캐스크를 쓰고 있고요. 15,000병 한정 릴리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이 이제 캠벨타운에 있는 글렌크레이그에서 이제 보리를 수확해서 그 보리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약간 릴리지마다 농장이나 보리 품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가 이제 약간 일반적으로 네, 볼 그렇죠. 수 있는. 네. 사실 뭐 로컬 발리 같은 경우는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뭐 이 정도가 약간 오피셜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피셜 라인은 뭐 크게 뭐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스프링뱅크 증류소에서 나오는 이제 약간 한정판이나 조금 스페셜한 제품군들을 조금 찾아보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로컬 발리라고 하는 네네. 시리즈가 네. 좀 대표적인데 이게 1988년도에 처음 출시가 됐어요.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이 스프링뱅크 증류소 바틀을 보면은 일반적인 그 뭐라 그러죠? 위스키 바틀은 조금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네네. 톨 바틀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와인병 같이 생긴 그런 네네네네. 사이즈가 일반적인데 얘는 이제 아래쪽이 조금 더 통통하고 네, 사이즈가 조금 작잖아요. 처음에 나온 그 로컬 발리 병은 일반적인 그 톨 바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약간 라벨도 뭐 지금 로컬 발리도 약간 그림이 이렇게 막 보리밭 같은 그런 그렇죠, 그림이 그렇죠. 딱 돼 있지만 맞아요. 옛날 것도 이제 그 증류소의 어떤 풍경이나 이런 것들 그림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라벨이 돼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되게 뭐 저퀄리티의 막 그런 라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감성이 그런 있죠.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처음에 출시된 게 이제 1988년도에 출시됐던 게 이제 1967 빈티지로 해서 스프링뱅크 20년으로 제품이 나왔고 46도 제품으로 나왔는데 이 제품이 이제 풀쉐리 제품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좀 특징적인 게 보면은 로컬 발리 한 다음에 웨스트 하이랜드 이렇게 맞아. 딱 명칭이 딱 적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뭔지를 좀 찾아보니까 옛날에 캠벨타운 지역이 그 이제 한참 막 그 위스키 산업이 막 이게 잘 될 때 그 이제 품질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스프링뱅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스타일을 좀 고수하면서 품질 유지를 엄청나게 잘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역의 어떤 다른 지역이 아니라 다른 그 캠벨타운의 증류소들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약간 질 낮고 좀 강한 캐릭터의 위스키와는 좀 다르게 우리는 굉장히 좀 화사하고 좀 하이랜드, 그러니까 본토의 어떤 그 너네들이 선호하는 좀 부드러운 스타일의 위스키와 많이 닮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 하이랜드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웨스트 하이랜드라고 하는 명칭이 그 로컬 발리에 보면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91년도, 93년도에 이제 뭐 1970년 빈티지로 해가지고 캐스크 몇 가지 한 3가지, 4가지 정도로 해서 출시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1966 빈티지로 나온 제품이 이제 완전 뭐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총 뭐 3가지 캐스크로 나왔는데 441, 442, 443 캐스크 넘버가 되어 있고 이제 쉐리 캐스크로 나왔는데 요게 진짜 뭐 색깔이 엄청 진하네. 완전 뭐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명주로 뽑힐 정도로 돼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랭크 베카디라는 분이 부시밀 증류소로 근무할 당시에 여기 출시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캐스크에 엄청나게 중요성을 강조했고 캐스크 지상주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캐스크 투자에 의한 스몰 배치 제품의 완전 이제 끝판왕을 보여준 제품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디 가서 구경할 수 있죠 이거? 모르겠어. 이게 평점도 막 한 90 뭐 한 3점에서 한 뭐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1966 빈티지로 버번 캐스크로 한 40여 병 정도가 쭉 이제 나와요 제품이. 근데 뭐 그 제품들도 엄청나게 뭐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001년도쯤에 또 1965로 해서 이제 36년 제품들이 또 한 5개 정도 출시가 되면서 여기까지 이제 뭔가 전설의 로컬발리 시리즈로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좀 한 획을 그은 제품들입니다. 그 이후에는 뭐 이렇게 소소하게 조금씩 나오다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로컬발리 형식으로 약간 나온 게 물론 그 2001년도에 나왔던 그 제품들도 약간 지금의 로컬발리 디자인으로 박스 케이스도 그렇고 약간 라벨도 그렇고 나오긴 했지만 차원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숙성 연도가 엄청 고숙성 제품이니까. 그래서 2016년에 나왔던 그 로컬발리 16년 제품부터가 이제 새롭게 출시되는 이제 로컬발리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하게 접했던 로컬발리인데 걔네들도 평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매년 이제 뭐 그죠. 9년, 10년, 11년 이런 식으로 제품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최근에 나온 게 10년 제품이죠. 네. 나왔는데 걔네들도 출시가에 비해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시세라고 해야 되나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뭐 보통 제가 알기로는 로컬발리가 뭐 외국에서 출시되는 가격 한 30-40만 원대 그래서 보통 한 50만 원, 뭐 60만 원 정도면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 병에 한 150만 원 정도로 거의 한 3배 가까이 순식간에 올라가 버려서 이제는 쉽게 마실 수는 없는 제품이지 않나. 갖고 계신가요? 비바라비다에도? 몇 개 있죠. 네, 비바라비다 몰트바 베럴 가시면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로컬발리 드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16년이랑 제가 저희 업장에는 16년 제품이 없어가지고 다른 바에 가서 이제 16년 제품을 마시면서 그 당시에 9년, 10년, 11년 이렇게 네 가지를 좀 비교해서 마셔봤는데 확실히 좀 저는 16년이 맛있기는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약간 CS기도 하고 캐릭터 자체가 조금 버번이죠 대부분 다. 네네. 얘네들 최근에 출시되는 거. 쉐리도 좀 있었나요? 제가 마셨던 거는 쉐리 느낌이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좋았어요. 그냥 이 정도면 맛있다. 이런 평이었는데. 너무 비싸져가지고 사실 이제 지금 가격으로는 좀 마시기가 좀 부담스럽죠. 저는 이제 뭐 로컬발리도 좋은데 그 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그 우드 익스프레션 그 시리즈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진짜 맛있었고 그 시리즈를 이제 아마 줄기님이랑 같이 마셨죠. 저희가 처음에 마시고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멋있다. 멋있는 위스키다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비바라비다. 그래서 진짜 이게 둘기님이랑 우리 진지하게 막 고민했어요. 그게 시리즈가 한 10개 정도 되죠. 네네네. 그렇게 되는데 그걸 진짜 다 풀세트로 한번 쉐어해서 한번 사서 마셔볼까? 막 이 생각. 마셔보자고요? 마셔야죠. 그거 뭐. 집에다가 보관하면 뭐 너 5병 나 5병 이렇게 보관할 겁니까? 그거 얼마나 돈 천만 원 할 것 같은데. 마셔야죠. 좋은 날 한 잔씩. 세트에 지금 1000이면은 저렴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많이 올랐죠. 그게 숙성연도가 그 우드 익스프레션 시리즈가 숙성연도가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로컬발리하고 뭐 비슷해요. 한 8년, 뭐 10년 내외에서 10년, 네. 높으면 10 중반 뭐 그래서 그게 뭐 출시됐던 가격으로 치면 한 2-30만 원 정도씩밖에 안 될 건데 그게 이제 이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로컬발리보다 비싸지 않을까요 지금? 지금요? 네, 비슷한가요? 병당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시세가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괜찮네요. 아주 세트에 한 1000만 원 내외. 근데 정말 맛있게 마셔가지고 맞아요. 그 중에서도 뭐 러무드 엄청 맞아요. 저 러무드 엄청 좋아하고 저는 헤이즐번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캐스크였죠? 버건디였나? 소테르였나? 하여튼 그거 너무 맛있게 마셨고 그리고 뭐 클라렛도 있고 뭐 제품이 되게 뭐 그 여러 가지 타입의 뭐 와인 캐스크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제품들은 정말 매력 있죠. 맞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마셔볼 수 있는 제품들이고 이런 전설의 스펙 전설의 그런 거는 뭐 이제 못 마시는 거고 구경만 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뭐 좀 독병 같은 데서도 꽤 괜찮은 스프링. 그렇죠. 저는 예전에 우리 삼태님하고 대만으로 뭔가 투어를 한번 갔을 때 그 올드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바에 갔을 때 우연히 이제 알게 된 그 프라이빗 캐스크. 네네네. 그것도 이제 톨 바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벨링이 이제 하얀색에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촌스러우면서도 좀 세련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게 이제 그때는 좀 잘 몰랐는데 어쨌든 그게 약간 오너스 캐스크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캐스크를 한 통을 사가지고 이제 뭐 본인들의 이름으로 이제 라벨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는 그런 타입인데 제가 그때 마셨던 게 10년 숙성의 그 마데이라 캐스크였거든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거를 색깔도 완전 간장 색깔에 그거를 다른 바 대표님이랑 제가 반반 쉐어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그 대표님 오픈해서 이제 반병 정도를 뭐 이렇게 소진하고 넘어왔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저희 바에서 이제 자주 오시는 손님들하고 같이 나눠서 이렇게 마셨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같이 투어 가 보면은 그 당시만 해도 위스키 욕심을 별로 안 내세요. 그냥 시작해 가서 비싸구나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편이었는데 그거는 바로 진짜 막 그렇죠. 사겠다고. 그게 맛있어요. 저렴했어요. 그게 맞아요. 한 40만 원 정도에 샀어요. 그게 이제 바에서 보틀 판매가로 30-40만 원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하겠죠. 한 뭐 10만 원대 후반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괜찮은 가격에다 해가지고 가져갔죠. 정말 맛있게 먹었다. 뭐 거기 워낙 술이 워낙 많잖아요. 또 정말 깜놀할 정도로 많아서 정말 못 보는 시리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 거기서 실물로 그거 처음 봤어요. 그 치치부 카드 시리즈를 거기서 실물로 처음 봤어요. 그 트럼프 카드 그거. 거기 대만 가실 일 있으면 올드얼란스 꼭 한번 가보실만 하고. 그 다음이 저는 이거 되게 생소한데 밀레니엄 시리즈라고 해서 되게 고숙성 제품이 나왔었어요. 뭐 25년, 30년, 35년, 40년, 45년, 50년 이렇게 해서 6병이 딱 세트로 나왔는데 이게 뭐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컬렉팅용으로 엄청 6병을 딱 모으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수가 좀 아쉽기는 해요. 도수가 뭐 약간 CS가 아니라 그냥 일반 도수로 나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워낙 그 콜렉터들이 모으고 싶어하는 시리즈다 보니까 가짜가 엄청 많대요. 맞아,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바틀들은 근데 다른 브랜드도 나는 많을 것 같아. 뭐냐면 요즘 콜렉터블 그런 위스키들은 실질적으로 따서 마시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얼추 그냥 색깔만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가짜 바틀 만들면 이게 또 워낙 스뱅의 매력일 수도 있지만 라벨이 뭔가 엉성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옛날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좀 쫓아 만들어도 티가 안 날 것 같기도 한 느낌이 좀 근데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스프링뱅크가 그 자체적으로 다 이걸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병입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벨을 만드는 디자인 팀도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외부의 어떤 디자인을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해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라벨의 종류가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뭐 제품이라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한정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라벨을 조금씩 다르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저 그 사진으로 봤는데 이렇게 정말 뭐 그런 뭐라 그러지? 약간 사무실 비슷한 그런 창고 같은 그런 데에 라벨을 이렇게 옛날부터 만들었던 라벨을 쫙 모아놨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탐나더라고요. 그러게요. 한 장씩만 스티커처럼 한 장씩 하느라도. 아무튼 이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약간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다음이 이제 뭐 덤피 시리즈도 있는데 이건 또 저는 실물로는 잘 못 봤어요. 이게 좀 통통한 약간 달모가 아니라 달윈이 그 바틀처럼 좀 통통한 바틀로 이렇게 나온 건데 덤피라는 뜻 자체가 약간 그런 뜻이더라고요. 좀 작고 통통한. 그래서 뭐 그런 시리즈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체어맨 배치라고 해서 여러 빈티지 제품을 좀 섞어가지고 블렌딩해서만 나온 제품 시리즈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저는 좀 생소하긴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스프링뱅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전에 이런 약간
정말 명주로 추앙받는 이런 시리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로컬발리 시리즈가 굉장히 좀 유명하니까 그렇죠. 최근에 나오는 로컬발리 시리즈들도 뭐 혹시라도 바에 방문하셨을 때 한 번쯤은 아직까지는 가격이 조금 그래도 마셔볼 만한 가격이니까 드셔보실 만합니다. 근데 저도 샤라웃 한번 해야겠다. 그 제가 광주에 혼자 놀러 갔다가 거기 어레인지라는 바가 있어요. 그, 알죠. 네네. 네. 저희 잔이유님이랑은 친한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바로 잔이유님 이름 팔고 그 뭐야 스뱅 22년 시나노야 프라이빗 캐스크를 한 잔을 주셨었거든요. 잘 마셨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잔이유님 팔면 술 한 잔 먹을 수 있습니다. 팔지 마십시오. 저도 조금 많이 다음에 그러면 절 파십시오. 네네.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 삼촌님도 잘 원영 씨. 아시네. 네. 아 진짜. 다음에는 이제 대표님 팔아야겠다. 그리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스프링뱅크가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렇게 뭐라 그러지? 기념하기에는 좀 우크라이나 사태에 약간 그런 그쵸. 걸 반영해서 한정판 제품을 하나 냈어요, 그죠? 라벨이 파란색이랑 노란색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국기 모양으로 좀 했는데 이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국기 이제 색깔인데,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어쨌든 스프링뱅크도 자기들이 리셀이 되는 거를 알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내놓은 제품들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진짜 뭐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뭐 기념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제스처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리셀하지 말고 뭔가 그쪽으로만 이제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고, 뭐 다른 이제 위스키 경매 회사들 큰 경매 회사들도 이 제품은 이제 취급하지 않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움직이는 그런 증류소. 이게 그러면은 뭐 약간 이거를 판매해가지고 약간 뭐라 그러지? 이거에서 나오는 수익을 뭔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약간 쓰고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영리 목적은 아니고 그냥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뭐 만들었다. 뭐 그런. 아까 그 뭐야 삼천이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잖아요. 국내 스프링뱅크를 수입하는 기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거 지금 잠깐 얘기했듯이 스프링뱅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소량 생산이기도 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물량이 엄청 적기 때문에 그거를 수입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도 이거를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각 업장에 나눠주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뭐 소비자들한테서 욕도 많이 먹으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아무래도 끼어 팔기 한다. 뭐 왜 우리는 배정을 안 해주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그죠? 뭐 물건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리셀 많이 되고 지금 리셀 얘기하셨지만 이게 또 그렇게 해야 또 수입사도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내에 배정되는 스프링뱅크의 양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롱로 제품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롱로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피트 처리를 비교적 길게 하는 제품 라인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2회 증류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트리 제품은 롱로 피티드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이제 약간 옛날 캠벨타운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위스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버번이랑 셰리 캐스크 같이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래도 좀 바에 가면 볼 수 있는 롱로 피티드. 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요거밖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헤이즐번하고 스프링뱅크는 조금 받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롱로 18년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60% 셰리 캐스크, 30% 버번 캐스크, 10% 샤르도네 캐스크인데 뭐 이 제품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이제 바로 다음 소개시켜드리면 롱로 21년 95% 셰리 캐스크, 5% 버번 캐스크예요. 근데 얘는 이제 또 3,600병밖에 생산이 안 되는 제품인데 얘가 되게 진짜 맛이 되게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보이면은 저는 한 잔 드셔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이제 잔이유님께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그렇죠. 롱로우 레드. 레드 시리즈. 네네. 제가 최애하는 시리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에서는 피노누아 캐스크로 보이는데 이것도 맨 처음에 나왔던 게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말백도 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까베르네 프랑. 이것도 종류가 꽤 많잖아요. 네, 릴리즈별로 이것도 다. 그렇죠. 그래서 뭐 숙성 연도도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좋아했던 이유가 가격대도 좀 접근성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숙성 연도에 비해서 맛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피트 쉐리한 느낌이라고 하죠. 약간 피트 있는데 와인 캐스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롱로우 레드 시리즈가 엄청 제 입맛에는 잘 맞았어요. 물론 이제 그런 뭐 어떤 품종의 캐스크냐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라기보다는 호와 호호와 호호호와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진짜 맛있게 먹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이시면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진짜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레드 시리즈. 예전에는 진짜 이게 막 나올 때 출시될 때마다 이렇게 바에서 하나씩 이렇게 구비해놓고 몰트바 배럴에서도 있었는데 이게 딱 소진되고 나니까 이게 다시 또 구비해놓기는 어려운. 그렇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로컬 발리를 받을래, 얘를 받을래,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무튼. 그리고 이제 헤이즐번입니다. 헤이즐번 같은 경우는 피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3회 증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섬세하고 가벼운 느낌. 어떻게 보면은 이 헤이즐번 같은 경우는 아일라가 아니라 아일랜드 스타일을 그렇죠. 많이 이제 따라한 거죠. 되게 라이트하고 3번 증류해서 약간 그런 느낌. 필터도 안 쓰고. 그래서 헤이즐번 10년이 이제 뭐 기본 엔트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46도에 100% 버번 캐스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이즐번도 이제 약간 캐스크 메이처드처럼 뭔가 제품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뭐 올로로소도 있고 그것도 뭐 13년, 14년 뭐 릴리즈마다 숙성 연수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걔네들은 CS로 나오죠. 네네. 그리고 바롤로 뭐 이런 캐스크를 쓰는 바롤로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뭐 되게 막 제품군을 많이 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릴리즈마다 이제 캐스크를 좀 다르게 쓰고 숙성도 다르게 한다는 점에서 이것도 꽤나 괜찮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이즐번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다케스루 마사타카 네, 그분이 근무하셨던 야마자키 증류소 그러니까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라고 하는 다케스루가 예전에 근무했던 그런 곳이죠. 그런 곳이지요. 네. 뭐 이 정도로 스프링뱅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뭐 이제 3가지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라고 할까요? 라인들이고 그다음에 킬커란이 있죠 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킬커란도 그 저번 화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제 미첼 가문에서 경영을 하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 중 하나고 그렇죠. 글렌가일이라고 하는 증류소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 글렌가일 증류소를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가까워요. 스프링뱅크랑 되게 가까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한 뭐 같은 길에 있으니까 거의 5분 거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에 문을 연 그 증류소고 그 상표권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없어서 뭐 그 로크로먼드 계열의 그 그룹 있잖아요. 그 글렌스코티아. 네, 그 계열 그룹의 그 상표권이 거기에 있어서 그 글렌가일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킬커란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약간 스프링뱅크랑은 다르게 조금 현대식으로 좀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조그마한 건물에 이제 모든 생산 공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설비들이. 그래서 보리 같은 경우, 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뱅크랑 공유를 하고요. 피트 처리도 스프링뱅크 제품 라인업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얘네도 그러면은 그런 플로 몰팅을 한 스프링뱅크 정도의 피트 처리란 몰트를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얘네들은 워시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워시백은 약간 쇠 나무로 되어 있고, 그다음 뭐 이제 뭐 메시튠이나 이런 것들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증류기 스프링뱅크 증류기랑도 좀 증류기 모양도 되게 좀 다르대요. 그래서 목이 좀 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증류기고, 그리고 이제 그 킬커란 라벨을 보면은 이제 그 교회 모양이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이제 심볼 같은 교회의 탑이래요. 그래서 스프링뱅크랑 글렌가일 사이에 위치한 교회 탑이라서 이거를 이제 약간 라벨에 그려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킬커란이 딱 이제 오픈을 딱 하고 2007년 딱 3년 숙성하고 제품을 조금씩 이제 릴리즈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약간 수요에 대한 기대가 없기도 했고 어쨌든 미첼 가문이 계속 하는 건데 인력도 살짝 딸렸나 봐요. 그래서 증류 가동을 좀 못 하고 있고 그 캠벨타운이라고 하는 리즘 명칭을 따기 위한 그렇죠. 그렇게 위해서 처음에 그 의도 자체가 그런 그렇죠.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요즘 생산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또 이 이제 글렌가일을 맡은 킬커란을 맡은 미첼 가문의 사람은 이거를 좀 자기가 다음 때로는 잊지를 않겠다고 했대요. 자기 아들 딸은 안 한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이야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 가야겠네요. 가시죠. 이쪽으로요? 저희가 글렌가일을 능력 있으시잖아요. 저요? 피트 채취는 제가 삽질은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킬커라는 제품 라인업은 12년을 엔트리로 봐야겠죠? 그렇죠. 12년도 예전에는 이렇게 긴 목이었는데 그렇죠. 톨바틀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약간 좀 통통한 바틀로 좀 바뀐 것 같고 그다음에 헤빌리 피티드라는 제품도 있고 뭐 16년인가요? 15년인가요? 싱글 캐스크? 15년 싱글 캐스크. 싱글 캐스크도 있고 16년은 오피셜 라인 같이 있고 몇 가지 그래도 종류를 좀 몇 가지 본 것 같아요. 네네. 킬커란도 되게 매력적인 위스키 중에 하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 스프링뱅크와 많이 닮아 있는 느낌도 있고 이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유명한 거는 8년 CS 제품들. 그렇죠. 이것도 이제 배치별로 조금 캐스크 타입이나 배합이 달라지긴 하는데. 뭐 이게 좀 유명했죠. 배치 3번 뭐 4번이 쉐리인가요? 네네. 4가 쉐리. 4번, 5번이 쉐리고 3이 버번이었나요? 알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 정도 킬커란도 어쨌든 저도 몰랐는데 이제 몰트를 공유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재밌는 캐릭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뱅도 그렇고 킬커란도 그렇고 약간 피트 처리 한 10 ppm 네네. 정도 내외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플로우 몰팅 특성상 약간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뭐 한 12 ppm도 나오고 15 ppm까지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제품에 재밌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거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ppm 자체를. 그리고 뭐 피트도 원래는 그 캠벨타운 지역의 피트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뭐 다른 지역 저쪽 하이랜드 쪽에 있는 지역의 그 피트를 쓴대요. 근데 두 가지 타입의 피트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킬커란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스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 피트랑 웻 피트 두 가지 타입을 쓰는데 드라이 타입의 피트는 이제 처음에 이제 불을 좀 지피기 위한 때 쓰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불이 지펴지면 이제 축축한 웻 피트를 확 넣어서 이제 연기를 향을 더 많이 내려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까 이제 되게 오래된 그런 것들 쓴다고 했는데 이게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되게 좀 재밌게 봤는데 그 몰팅까지는 외부에서 이제 몰팅된 보리를 가져오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싱글 몰트 위스키의 어떤
조건에 괜찮다고 돼 있고 이제 밀링하는 분쇄 작업부터는 그쵸.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밀링 기계, 재분하는 그 기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 스프링뱅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재분기가 포티우스라고 하는 그 포티우스 밀인가? 뭐 하여튼 그 재분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1940년대부터 쓰고 있는 되게 오래된 재분기래요. 근데 이게 워낙 튼튼해가지고 고장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지역에서 다 이런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고장이 안 나서 AS 할 게 없으니까 그 회사가 망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 이게 그 라벨에 있는 이 교회도 옛날에 스프링뱅크에서 그 교회를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스프링뱅크랑 붙어 있어서. 킬커란 증류소에서 바라보는 창살인데 이게 구글 이미지 찾으면 똑같은 사진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서 이렇게 있는 창살인 거고 창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예전 스프링뱅크의 창립자 중에 누군가가 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나 뭐 그런 교회라고 전 들었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글렌가일이라고 하는 상표권을 못 쓰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스프링뱅크와 또 하나의 그런 라인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제가 뭐 이렇게 듣기로는 스프링뱅크에서 하시는 그런 뭐 직원분들이 가서 또 거기에서 또 생산하고 막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킬커란 거 제품을 보니까 뭐 라벨 색깔이 이렇게 좀 다양한 게 있네요. 하늘색, 분홍색, 민트 색깔. 저는 흰색 라벨밖에는 못 봤는데. 그죠. 저도 흰색밖에 못 봤는데 제품군 들어가 보니까 민트 라벨도 있고 분홍 라벨 그리고 이제 뭐 하늘색 라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게 약간 대세인가 봐요. 이런 약간 비비드한 파스텔 톤의 어떤 그런 것들 쓰는 게. 다 그러네요. 뭐 약간 벤리악이나 뭐 글렌 리벳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뭔가 패키지를 리뉴얼하면서 그런 비비드한 컬러들을 다 쓰고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좀 요즘은 젊은 분들도 이제 많이 20대들도 이런 위스키에 대해서 좀 많이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색깔적으로도 그런 걸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래요. WIP 시리즈라고 해서 Work in 프로그레스 시리즈인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거고 이제 우드 피니시처럼 좀 다양한 캐스크를 좀 쓰는 것 같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발매되었대요. 그런 비비드한 컬러의 케이스로 나온 애들이요? 네네. 2009년에서 15년까지만 나온 거예요? 네, 요즘이 나오지 않고? 이 WIP 시리즈는 그렇다고 합니다. 아쉽네. 봐야죠. 스프링뱅크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2부만으로도 부족할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정말 진짜 좀 아쉬운 거는 같이 이렇게 좀 테이스팅을 해보면서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좀 건수가 없네요. 건수. 저희 다취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아닐까? 뭔가 우리가 좀 유명해져가지고 약간 저희한테 협찬도 좀 들어오고 테이스팅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좀 샘플도 보내주고 이래야 우리가 좀 좋은데 그런 게 없네. 우리 다 자비로 그냥 사서 먹어야 되고. 좋은 날 있겠죠 뭐. 열심히 여러분 주변에 열심히 홍보해 주십시오. 저희를 키워 주십시오. 좋아요, 별풍선 이런 거 그런 재미가 있다잖아요. 그 무슨 아프리카 TV 뭐 그런 BJ들을 막 자기가 별풍선 쏴주면서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캐릭터 키우듯이 게임에서 그렇죠. 키워 주십시오. 현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합시다. 이게 지금 우리 점점 더 구질구질해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알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맙시다. 네. 우리 다음에는 뭐 하죠? 저희 다음 시간에는 재밌는 거 하잖아요. 맞아요. 좀 자유 주제로 그런 어떤 이제 요즘 젊은 이제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줄기 세대. 그렇죠. 근데 그 MZ 세대들이 이제 위스키를 좀 향유하고, 근데 위스키뿐만이 아니고 이제 프리미엄 술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런칭한 뭐 원소주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냥 뭐 예를 들면 소주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프리미엄을 선호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거 요즘에 어떤 진짜 MZ 세대의 어떤 성향과 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양보다는 질을 좀 선호하고. 그죠. 재밌겠네요. 그런 것도. 좋습니다. 박재범 씨 모시나요? 그러니까요. 뵙고 싶은데. 저희 와이프가 박재범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초빙했다고 해야 되겠다. 오 진짜요? 왜죠? 아니 그냥 잠깐 어디 오시는데? 아니 어차피 이게 목소리만 나가니까 박재범 씨가 어디서 인사하는 그 부분만 따라 살짝 넣어주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시죠. 네네.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재범 씨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세요.